이렇게 관리하시면 등의 가려움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등이 가려워지는 그 여러 가지 원인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또 이제 어떻게 관리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등이 가렵게 하는 원인이 대략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등은 뭐 살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근육이 있죠. 근육을 싸고 있는 또 근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려운 것 중에 상당수는 근막이 굳어져서 가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가렵다는 건 뭐냐면 자꾸 긁게 만드는 거죠. 긁으면 결국 피부를 긁어서 근막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근육하고 이렇게 근막이 굳은 걸 풀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자가적으로 이제 가려우니까 긁는 거지만 일종의 이게 치료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피부를 그냥 긁으면 또 피부가 이제 손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긁는 것 자체가 조금만 뭔가 자극이 되면 히스타민이 잘 분비되는 체질, 그런 분들은 또 이제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부풀어 오른다든가 더 가려워지죠. 그런 분들은 또 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막이 잘 굳는 분 중에 특징은 뭐냐면 비타민 B12가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B12는 육류에서 많이 흡수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또 이제 이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고기를 잘 안 드시거나 이런 분들, 그러면서 근막이 굳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등이 잘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예전에 등 통증, 그 중에서 이제 척추가 틀어져서 오는 통증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흉추가 이렇게 미세하게 측만이 될 수도 있고 한 분절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우리가 이제 뭐 잘못된 자세나 뭘 들거나 그러면서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척추가 틀어지면 그 주변에 척추를 잡아주는 기립근이 긴장이 되고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도 같이 포착,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근육이 좀 굳어져서 또 우리가 이제 많이 가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질근질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틀어짐이 주변 근육의 긴장을 만들고 이게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뒤에 있는 근육은 이제 제가 근육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요 견갑골하고 척추를 이어지는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하고 흉추의 아랫부분하고 연결하는 하부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가려움증을 많이 유발하는 근육인데, 이 근육은 제가 아는 이제 응용근 신경이나 이런 데서는 근육은 모든 장기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근육은 간하고 비장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간하고 비장. 그래서 이제 간이나 어떤 비장의 기능이 떨어질 때,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질 때, 그럴 때 여기가 잘 가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기의 문제, 그러니까 장기의 어떤 병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기의 에너지 흐름이 좀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근육의 기능이 좀 떨어지고 좀 더 여기가 자꾸 긁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좀 더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노폐물이 축적됐을 때, 우리가 이제 몸 안에 노폐물이 다 축적될 수가 있죠. 근데 축적될 수가 있는데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 빨리빨리 그래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가 잘 배출이 안 되는 상황, 그럴 때 이제 등이 좀 더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노폐물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담낭이 안 좋아서 담낭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담즙이 잘 배출이 안 되면 황달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몸이 노래지면서 등이 가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담도의 문제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노폐물을 주되게 배출하는 데가 신장이잖아요. 신장. 우리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노폐물이 축적이 되면서 가려운데 등 쪽이 더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축적이 됐을 때 문제가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혈관에 염증이 될 때, 우리가 이제 미세하게 혈관에 염증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되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류마티스라든가 면역계 질환이라든가 음식 중에 혈관에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술도 포함되고 이런 걸 좀 많이 들면 혈관에 염증이 좀 더 잘 옵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에 염증이 오면 그런 혈관의 염증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염증 부위는 약간은 가려워요. 그래서 이제 또한 등이 또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혈관의 염증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체질이 변할 때, 그러니까 체질이 변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분은 갑자기 체중이 이제 불었을 때, 체중이 많이 줄었을 때, 또 하나는 체질이 변하는 것 중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갑상선에 문제가 왔을 때, 갑자기 갑상선 질환이 와도 등이 많이 가렵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갑자기 갱년기로 됐을 때, 갱년기가 된 다음에 이렇게 몸이 많이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호르몬계가 변하면
순환에도 영향을 주고 골목기가 변하면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몸에 부신이라는 데가 이제 막 작용을 해야 되는데 부신이 적절히 작용하지 못하면 근육하고 근막이 잘 굳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골목기의 변화가 올 때, 특히 갱년기 때, 이럴 때 가렵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번째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결론은 몸에 수분과 어떤 지방질, 좋은 지방질이 떨어질 때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자기가 잘못 먹어도 좀 그럴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좀 먹고 이렇게 균형되게 못 먹는다든가 나이 드실수록 약간 수분을 적게 섭취하세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는 그런 기능도 좀 떨어지고 화장실 가는 게 좀 꺼려지고 그러니까 점점 물을 적게 드시죠. 그래서 나이 드셔서 수분이 약간 이제 몸에 수분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좋은 지방이 들어오지 않아서 특히 오메가3 같은 게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피부나 이런 거에 건조해지고 피부의 질이 안 좋아지면서 좀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이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물을 좀 드셔야 되고 또 이제 약간 좋은 기름 오메가3를 얘기하는 거죠. 오메가3 같은 걸 드시고 그래도 이제 등이 많이 가려우시면 당연히 보습, 피부를 좀 약간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하죠. 보습 크림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등의 가려움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등이 가려운 이유를 이제 7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관리하시고 의외로 이렇게 척추의 문제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면 뭐 본원에 와서 이렇게 치료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